안녕하세요. 네, 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지금 잠깐 이제 강의 시작하기 전에 그 그림을 약간 수정해야 될 부분이 보여가지고 잠깐 올려놨습니다. 네, 오늘 진행할 강의는 이제 테이블 스페이스 첫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이제 테이블 스페이스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주까지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고, 오늘은 이제 개념 설명 위주랑 간단하게 이제 테이블 스페이스를 뭐 설정할 수 있는 간단한 명령어 또는 테이블 스페이스를 검색해 볼 수 있는 명령어들 위주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이 테이블 스페이스라는 주제가 어찌 보면 구체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어떤 작업을 하게 되는지, 이 RDBMS를 가지고 어떤 작업을 할 수 있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수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DBA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개발자분들께서도 공통적으로 좀 더 자주 다루시는 이제 그런 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첫 번째 테이블 스페이스에 대해서 이제 개념적인 설명을 해드리고, 두 번째로 테이블 스페이스를 다루는 방법들은 어떤 게 있는지, 이제 무엇을 어떤 테이블 스페이스와 관련된 이제 어떤 요소들이 중요하고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저희가 저번 시간에 그림에서 봤을 거예요. 이제 여러 개의 데이터 파일들의 테이블 스페이스 안에 있는 오브젝트를 구성하는 이제 익스텐트들이 흩어져 있고, 그 익스텐트들을 데이터 블록에 구성을 하고, 이런 내용들을 봤었는데,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사용하는 이제 오브젝트나 세그먼트에 대한, 이제 테이블 스페이스나 세그먼트에 대한 개념, 그 다음에 물리적인 표현, 이렇게 같이 섞여 있습니다. 자, 논리적인 저장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이제 데이터 블럭이라는 게 이제 오라클 데이터 저장 구조 중에서 가장 단순한 이제 저장 단위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제 데이터 블록들이 쌓이고 쌓여서 익스텐트도 구성을 하고, 뭐 세그먼트도 구성을 하고, 이제 이게 오브젝트도 구성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제 한 주제의 오브젝트들이 모인 테이블 스페이스를 구성하게 돼요. 네. 데이터 블록은 오라클 데이터베이스가 사용하는 가장 작은 데이터 저장 단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익스텐트는 연속되는 데이터 블록의 집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일정 개수의 데이터 블록들이 모여서 익스텐트 하나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것들이 동일한 세그먼트에 포함된 상태로 여러 데이터 파일들의 저장이 되게 돼요. 이제 세그먼트라고 하면은 동일한 객체를 구성하는 익스텐트들의 집합입니다. 이제 세그먼트들이 모여서 어떤 객체를 만들게 되고, 물론 이 세그먼트들로 구성이 되지 않는 오브젝트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프로시저 같은 것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제 다음과 같이 논리적인 구조와 물리적인 구조를 나눠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가 관리하는 논리적인 저장 단위와 오라클이 가동 중인 환경의 물리적인 저장 단위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 옆에 보시는 테이블 스페이스, 세그먼트, 익스텐트, 데이터 블럭, 이거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가 논리적으로 사용하는 개념입니다. 이제 물리적인 구조로는 OS에 저장되는 데이터 파일, 그 다음에 그 데이터 파일들을 구성하는 여러 개의 OX 블록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네네. 그리고
지금 그 프레젠테이션 큰 화면 다들 잘 보이시죠? 네네네. 감사합니다. 자, 데이터 블록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실제로 이제 오라클 아마 지금 도커 컨테이너를 저랑 같이 만들어 보셨던 분들은 이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의 이제 최소 저장 단위가 아마 이 데이터 블록이 8KB 설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 이제 OS에 있는 데이터 블록들을 모아서 아예 하나로 합친 상태에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가 하나의 오라클 데이터 블록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 꼭 이제 OS의 블록들은 1KB 이루어져 있지는 않아요. 이제 보통은 256 메가바이트, 256 바이트, 256 바이트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이거는 뭐라 해야 될까? 꼭 이렇게 1KB 8개가 모여서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그냥 이 OS 블록 여러 개를 이용해서 만든다는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에 보실게요. 이제 데이터 블록은 DB 블록 사이즈라는 그 초기화 파라미터, 그 이니셜라이제이션 파라미터라고 예전에 아마 설명하실 때 보셨을 겁니다. 예전 강의에서 한번 보셨을 겁니다. 여기서 데이터 블록의 크기를 결정할 수 있고 이제 시스템이나 시소스 테이블에 설정된 초기화 파라미터는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할 때 설정이 되었던 데이터 블록 사이즈는 이후에 이제 직접 사용자가 직접 생성하는 테이블 스페이스에서 활용하는 최소 저장 단위가 됩니다. 이제 오라클 21C는 제 기본값이 8KB 이제 설정이 되어 있고요. 네. 데이터 블록의 크기와 OS 크기가 이제 다르다면 OS 블록의 크기가 다르다면 데이터 블록의 크기는 반드시 OS 블록의 배수로 형성이 됩니다. 이제 테이블 스페이스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드릴게요. 즉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정의하고 있는 객체의 저장소의 논리적인 표현으로 하나 이상의 데이터 파일로 구성되어 있다. 즉 여러 개의 데이터 파일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부터 저장 구조를 한번 보셨듯이 여러 개의 다른 하위의 논리적인 구성 요소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한 데이터베이스에만 정의할 수 있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 이제 동일한 이름을 가진 테이블 스페이스가 한 데이터베이스에 있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제 이제 테이블 스페이스의 이름은 한 데이터베이스당 한 개예요. 한 개로 유일합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 파일의 정의에 대해서 보면 이제 어떤 하나의 데이터 파일은 하나의 테이블 스페이스에만 속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키마 객체의 내용에 대한 물리적인 저장소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뭐 실습하면서 만들어 볼 유저가 직접 만들 수 있는 오브젝트들 있죠. 그 오브젝트들은 다 데이터 파일에 저장이 됩니다. 아마 이 그림을 예전에 보셨을 텐데 아까 처음에 봤던 논리적인 이제 저장 단위 구분과 물리적인 저장 구분을 같이 병행해서 보시면 이해하기 편하실 것 같아요. 이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 저장 공간의 종류가 있는데 이제 테이블 스페이스의 종류가 있다는 거는 이제 여기 지금 이 부분에서는 관리하는 방법에 따라서 이제 종류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를 저장하고 이를 추적하기 위해 반드시 논리적인 단위로 저장 공간을 관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제 논리적인 저장 단위 중 가장 큰 단위가 이제 테이블 스페이스인데 이걸 관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첫 번째로 보실 게 여기 보시면 이제 locally managed table space라고 합니다.
이제 독립적으로 공간을 관리한다는 게 어떤 거냐면 다른 시스템 테이블 스페이스 같은 데에 있는 뭐라고 해야 되나 이제 오브젝트들을 형성하거나 다루는데 다른 테이블에 있는 내용을 참고하거나 관련 짓거나 하는 작업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중에는 이제 그 테이블 스페이스의 여유 공간을 자동으로 관리해주는 형식의 테이블 스페이스가 있고 아니면 매뉴얼에 따라서 유저가 직접 설정할 수 있는 뭐 그런 테이블 스페이스도 있습니다. 또는 이제 딕셔너리 매니지드 테이블 스페이스라고 하면 일단 지금 저희가 도커 오라클 컨테이너에서 생성한 거는 딕셔너리 매니지드로 할 수가 없어요. 기본 값이 이제 로컬리 매니지드 테이블 스페이스로 돼 있어서 딕셔너리 매니지드 테이블 스페이스를 사용하려면 DB를 생성하기 전에 먼저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로컬리 매니지드 테이블 스페이스보다 앞선 이제 오라클의 앞선 버전에서 자주 사용했던 그런 테이블 스페이스 관리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딕셔너리 매니지드 테이블 스페이스만 있었는데 나중에 이 오라클 데이터베이스가 더 개발이 또 이제 버전이 올라가면서 로컬리 매니지드 테이블 스페이스를 활용하게 되다가 지금은 기본값으로 바뀌었어요. 이제 딕셔너리 매니지드 테이블 스페이스는 이제 테이블 스페이스를 다루고 테이블 스페이스 안에 있는 데이터들을 다루고 여유 공간을 할애하는데 데이터 딕셔너리의 정보를 확인하고 이를 편집하면서 진행하기 때문에 딕셔너리 매니지드 테이블 스페이스라고 합니다. 네, 먼저 로컬리 매니지드 테이블 스페이스부터 볼게요. 이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테이블 스페이스를 익스텐트들로 구성을 하게 되는데 이 익스텐트들은 데이터 블록으로 이루어져 있죠. 이제 일정 개수의 데이터 블록들이 포함된 익스텐트들을 하나의 비트로 설정을 하고 이제 이것이 모인 이것을 한 번에 모여서 볼 수 있는 비트맵을 활용해서 테이블 스페이스를 관리하는 방식이 로컬리 매니지드 테이블 스페이스입니다. 이제 로컬리 매니지드 테이블 스페이스는 테이블 스페이스를 각 부분으로 나누어서 비트맵에 저장할 수 있는 형식으로 관리한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여러 세그먼트가 동일한 단위를 가지고 비트맵에 저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여기 이렇게 초록색으로 used space라고 된 부분이 이제 하나의 비트를 구성하게 되는데 이게 어떤 세그먼트의 익스텐드입니다. 근데 이렇게 교차적으로 비트가 하나 비어 있고 하나 차 있고 하나 비어 있고 이렇게 돼 있죠. 이제 예를 들면 테이블 같은 오브젝트들을 오라클에서 만들게 되면 이제 익스텐트들은 원래 연속해서 한 번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다른 테이블, 그러니까 다르게 서로 다른 테이블들이 생성이 되었다가 다른 하나의 테이블이 삭제된 상황을 지금 보여줍니다. 한 테이블에 있었던 데이터가 삭제된 상황을 보여준다고 이해하시면 편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어있는 공간을 또 이제 비트맵을 통해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네. 이제 로컬리 매니지드 테이블 스페이스의 특징을 해서 익스텐트를 저장하고 관리할 때 데이터 딕셔너리를 이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앞에서 보셨듯이 이미 이제 익스텐트를 구성하는 단위가 결정이 되어 있고 이 비트 값은 언제나 동일해요. 어떤 객체를 앞으로 만들게 되든지 간에 사용하는 익스텐트의 크기는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브젝트를 만들고 삭제하고 편집하고 할 때마다 딕셔너리를 참고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걸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특정 오브젝트의 세그먼트 공간 관리는 해당 오브젝트가 속한 테이블 스페이스의 속성이고
이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가 이거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뭐 시스템으로 뭐 자동으로 이제 관리를 진행할지 아니면 정해진 매뉴얼에 따라 유저가 관리할지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비어있는 공간들을 자동으로 추적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이 비어있는 공간을 따로 구분 짓고 빈 공간만 따로 모아서 다시 할당하는 등의 작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익스텐트 크기는 이제 역시 자동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익스텐트 크기를 이제 유저가 직접 설정할 수도 있는데 이제 이 경우에는 오라클이 익스텐트 크기를 이제 자동으로 결정하는 그런 옵션을 무시하게 됩니다. 이제 유저가 설정한 유니폼 사이즈로 가게 되겠죠. 하지만 이제 되도록이면 자동 설정 기능을 있는 그대로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제 로컬리 매니지드 테이블 스페이스 중에서 오토매틱 세그멘트 스페이스 매니지먼트 방식을 먼저 좀 볼게요. 이제 이 ASSM 방식은 역시 로컬리 매니지드 테이블 스페이스니까 비트맵을 직접 활용하는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직접 활용합니다. 예를 들면은 오라클이 이 빈 공간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직접 가지고 있어서 알아서 이제 빈 공간을 할당하고 이제 어떤 세그먼트를 구성하는 익스텐트를 채워넣고 해줘요. 이제 덕분에 관리 작업이 단순해지겠죠. 그리고 설정할 파라미터도 한 개밖에 없습니다. PCT free라는 SQL 파라미터 하나만 설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한 번에 이제 여러 클라이언트가 동시에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서 작업하는 경우에 MSSM보다 확실히 편하겠죠. 네. 그리고 저희가 직접 만든 도커 오라클 컨테이너는 이 로컬리 매니지드 방식 중에서도 거기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에 존재하는 이제 영구적인 테이블 스페이스들은 전부 ASSM이 기본값입니다. 오라클이 자동적으로 용량 이제 빈 공간을 관리해 주도록 설정이 되어 있어요. 이제 두 번째로 매뉴얼 세그먼트 스페이스 매니지먼트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이것도 MSSM이라고 줄여서 말할 수 있고, 이제 이 MSSM이라는 방식은 물론 비트맵을 활용하긴 하는데 이 비트맵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문서를 활용합니다. 이제 프리 리스트라는 프리 스페이스 관련 정보를 참고해서 만들게 돼요. 그래서 여기 두 번째 이제 설명해 보시면 used 스페이스와 프리 스페이스를 하이워터 마크로 구분해서 데이터 블럭의 사용 여부를 추적한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 밑에 있는 PCT used라는 파라미터랑 같이 한번 볼게요. 자, 현재 사용 중인 데이터 블럭의 용량에 비례 임계치를 설정해서 특정 용량 이상의 데이터를 입력했을 때만 데이터 블럭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이제 하이워터 마크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이제 완전히 다 차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사용 중인 블럭이랑 전혀 사용 중이지 않은 블록이랑 이제 구분해주는 구분선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물이 차오른 높이를 체크해주는 선이라서 하이워터 마크라고 부른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저장 방식은 일단은 다 사용하지 않는 데이터 블록을 일단은 제외를 하고 완전히 비어있는 데이터 블록을 일단은 사용을 합니다. 이제 그 상태에서 프리리스트에 그 정보를 등록하게 돼요. 그리고 이 작업을 데이터를 저장할 때마다 리스트를 확인하고 공간을 다시 찾고 공간을 할당받고 리스트에 갱신하고 이런 작업들을 매번 하게 됩니다. 확실히 이제 오라클이 자동으로 관리해주는 방법보다는 사용하기가 어렵겠죠.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는데 아마 좀 더 불리할 겁니다. 다만 이제 이런 매뉴얼에 대해서 잘 아는 사용자가
커스터마이징을 해서 쓰겠다.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을 커스터마이징해서 데이터베이스로 운영을 하겠다 하면은 그런 특별한 경우에는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일반적이진 않습니다. 있긴 하지만 일반적이진 않습니다. 이제 딕셔너리 매니지 테이블 스페이스를 한번 볼게요. 이제 말 그대로 데이터 딕셔너리를 활용해서 익스텐트 집합을 관리하게 됩니다. 익스텐트가 할당되거나 소거하기 전에 데이터 딕셔너리의 정보를 확인하고 갱신한다고 하는데 앞서 보셨던 그 매뉴얼 세그먼트 스페이스 매니지먼트랑 방식이 조금 비슷하죠. 근데 사실은 많이 다릅니다. 여기 이제 그림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 앞에 부분부터는 같은 단위로 이제 비트가 이제 들어가 있는데 딕셔너리 이제 매니지드 방식을 보게 되면 비트 값이 다 달라요. 정확히 말하면 익스텐트를 저장하는 저장 단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덕분에 빈 공간을 관리하기도 어려움이 더 많겠죠. 그리고 이런 빈 공간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제 리커시브 SQL이라는 걸 오라클이 발생시키게 되는데 이제 오라클이 이제 이런 공간 정보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데이터 딕셔너리를 계속 검색하게 됩니다. 검색하고 이제 이 저장 정보가 바뀐 게 있다면 데이터 딕셔너리에 다시 반영을 합니다. 이런 작업을 내부적으로 계속 진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리커시브 SQL을 만약에 이제 트랜잭션이 많은 상황에서는 데이터베이스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죠. 네. 이제 각 테이블 스페이스의 기능별로 구분한 이제 테이블 스페이스 종류별로 한번 설명을 이어가 볼게요. 네, 처음으로는 시스템 테이블 스페이스가 있는데 저희가 아마 예전에 디렉토리를 검색하면서 아마 보셨을 겁니다. 시스템 테이블 스페이스, sysaux 테이블 스페이스는 데이터베이스 생성 시 함께 같이 생성되고요. 이제 시스템 테이블 스페이스가 이 데이터 딕셔너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테이블 스페이스는 시스템 언두 세그먼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보셨듯이 이 오라클 21C 버전에는 CDB의 원본이 하나만 존재를 하죠. 네. 그리고 이제 시스템 테이블 스페이스를 보조하는 용도의 sysaux 테이블 스페이스가 있습니다. 네. 이제 시스템 테이블 스페이스에 각 테이블에 대한 스키마 정보가 저장이 되어 있고 왜 이런 보조적인 테이블 스페이스를 사용하게 됐냐면 그 데이터베이스가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는 테이블 스페이스의 개수를 줄인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시스템 테이블 스페이스가 부담하는 일을 이제 나눠서 가져간 거죠. sysaux 테이블 스페이스가. 그래서 시스템 테이블 스페이스에 트랜잭션이 몰리지 않도록 방지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sysaux 테이블은 없어도 필수적인 기능은 오라클이 기능을 해요. 다만 이제 시스템 관련 작업들은 시스템을 유지하는 작업들은 이제 시스템 테이블 스페이스 하나가 온전히 다 이제 받아내야 되겠죠. 이제 그러지 않도록 이제 방지해주는 역할을 하고 이제 sysaux 테이블 스페이스가 이제 맡고 있는 주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또 이제 AWR이라는 오토매틱 워크로드 리포지터리와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대부분 이제 sysaux 테이블 스페이스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AWR이라는 곳에는 현재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에 활성화된 세션 수,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상황에 대해서 이제 스냅샷 사진이라고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데이터베이스의 어떤 당시의 상황 같은 거를 저장한 정보를 의미합니다. 이제 이것에 대한 수집 주기, 용량 또는 기존에 수집한 데이터에 대한 보관 주기 등을 관리하게 됩니다.
또 이제 시스템 테이블 스페이스가 있으니까 나머지는 이제 넌 시스템 테이블 스페이스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세그먼트들은 하나 이상의 데이터 파일에 분할하여 저장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장소 관리를 유저가 할 수 있고, 유저에게 저장소의 용량을 할당할 수 있습니다. 또 기본적으로 스몰 파일 테이블 스페이스로 생성이 된다고 하는데, 이제 이따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빅 파일 테이블 스페이스라는 것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제 스몰 파일 테이블 스페이스라고 하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테이블 스페이스는 여러 개의 데이터 파일들로 구성이 되어 있을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거기서 말하는 여러 개의 데이터 파일들이 해당하는 이제 파일 형식이 스몰 파일입니다. 네. 빅 파일은 말 그대로 스몰 파일이 아니라서 여러 개가 될 수 없어요. 테이블 스페이스는 빅 파일 테이블 스페이스는 데이터 파일을 하나만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언두 테이블 스페이스를 먼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오라클이 관리하는 언두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테이블 스페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최종적으로 커밋된 내용들이 저장이 되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작업을 진행하고 나서 저장이 되지 않은 정보가 있는데, 그 작업을 시작하기 이전 상태로 되돌릴 수 있는 데이터들이 모인 공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이것도 퍼머넌트 테이블 스페이스로 데이터 파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이제 그러니까 정합성이 보장된 데이터들을 저장하는 테이블 스페이스이기 때문에 이제 언두 세그먼트를 제외한 다른 객체는 저장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도 익스텐트 로컬하게 관리됩니다. 이제 생성 시 데이터 파일의 경로 이름과 용량 설정 옵션만 사용할 수 있어요. 이외에 다른 옵션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네. 또 다른 종류 템포러리 테이블 스페이스를 한번 볼게요. 이제 호출한 데이터를 출력하기 전에 정렬 작업을 수행할 때 한시적으로 이용하는 테이블 스페이스입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이전 강의에서 설명해드렸던 메모리 구조 중에서 SGA라는 용역을 자주 들어보셨을 거예요. 거기서 정렬 작업을 이제 수행을 하는데, 그 메모리 정렬 작업을 진행을 하는 메모리가 모자랄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이 템포러리 테이블 스페이스라는 템포러리 테이블 스페이스라는 이제 디스크의 물리적인 부분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메모리 용량을 초과하는 세션이 유지되는 동안만 이제 할당이 되고, 이제 작업이 끝난 세션이 마저 종료가 되면 그때는 템포러리 테이블 스페이스를 사용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영구적으로 내용이 남는 데이터를 저장할 때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역시 로컬리 매니지드 테이블 스페이스로 생성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물론 지금 21C에서는 이제 로컬리 매니지드 테이블 스페이스가 기본값입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빅파일 테이블 스페이스입니다. 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특별히 큰 용량의 데이터를 저장할 목적으로 생성하는 테이블 스페이스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뭐 데이터 블록 크기가 8kb일 때는 최대 저장 용량이 뭐 32TB고, 데이터 블록 크기가 뭐 32KB일 때는 최대 저장 용량이, 그러니까 한 데이터 파일의 저장 용량이 128TB로 이제 정해져 있죠. 최대값이. 최대값이 정해져 있는 이유는 그 한 빅파일 테이블 스페이스를 구성하는 그 데이터 파일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데이터 블록의 개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데이터 블록의 개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데이터 블록의 크기에 따라서 그 최대값도 변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빅파일 테이블 스페이스는 오직 하나의 데이터 파일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데이터 파일을
한 테이블 스페이스를 다루는 것보다 효율적인 경우에 이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그러니까 저장량이 정말 많은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게 될 때 어떤 테이블 스페이스의 데이터 파일이 정말 많아질 수도 있겠죠. 그런 테이블 스페이스가 또 더 많아질 수도 있어요. 근데 오라클이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파일의 최대 개수는 그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할 때 설정했던 초기화 파라미터에 의해서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생성할 수 있는 데이터 파일의 최대 개수가 정해져 있어요. 이제 이 부분에 부담을 덜 줄 수 있겠죠. 빅파일 테이블 스페이스를 사용하게 되면. 그리고 어, 이제 데이터 파일이 많이 있는 테이블 스페이스를 관리하든지 아니면 테이블 스페이스가 정말 많은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게 됐을 때 이제 어떤 테이블 스페이스의 데이터 파일을 스몰 파일들로 구성되어 있으면 이제 데이터 파일들을 일일이 관리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빅파일 테이블 스페이스는 그런 번거로움도 없앨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테이블 스페이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드렸는데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이제 물리적인 표현이랑 논리적인 구분이 뭐 잘 이해가 안 가신다든지 자 여기 그림에서도 보시듯이 이 빅파일 테이블 스페이스는 그 로컬리 매니지드 방식으로 관리가 됩니다. 이제 한 익스텐트를 구성하는 단위가 다 전부 다 똑같죠. 빈 공간이든 차 있는 공간이든 그러니까 어떤 객체가 사용하는 익스텐트든 간에 크기가 동일하게 관리가 되고 빈 공간을 자동으로 추적하게 됩니다.